하하! 이 장비면 문제없어! 독일 기술력의 결정체야! 빅토르는 호기롭게 웃었어요. 실패하겠지. 지연이 예상은 맞았습니다. 첫 번째 클레이, 두 번째 클레이, 그리고 세 번째 클레이. 모두 실패했죠. 사격장에 어색한 침묵이 일렀습니다. 빅토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굴욕감이 그의 온 몸을 휘감았죠. 바람이 너무 강해서 그래! 그는 변명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로도 영점 조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의 실패를 목격했으니까요. 그때 빅토르의 눈에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여자 안전요원.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이 왠지 그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봐, 안전요원. 빅토르가 그녀를 불렀어요. 목소리에는 악의가 담겨 있었죠. 네, 회장님. 너도 한번 해보지 그래? 이 클레이 사격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르는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만약 내가 이걸 성공하면 10억을 주지. 어때? 그것은 모욕이었어요. 여자가, 그것도 평범한 안전요원이 할 수 있을 리 없다는 조롱이었죠.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회장님, 전 그냥 안전요원입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지. 하긴 여자가 무슨 사격을. 빅토르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어때? 도전해볼 거야? 안 할 거야?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범했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죠. 해보겠습니다. 사격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사격대로 걸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조롱하는 시선, 의심하는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어요. 손에 든 것은 기본형 사격총이었습니다. 빅토르의 수천만 원짜리 장비와는 비교도 안 되는 평범한 총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알프스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어요. 10년 전 이 자신을. 눈을 뜨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총을 어깨에 걸쳤어요. 마치 물이 흐르듯이 부드러웠죠. 클레이 발사 준비. 심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 지연의 호흡이 바뀌었어요. 길고 깊은 숨.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사람들의 속삭임도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오직 표정만이 그녀의 세계에 존재했죠. 탕! 3번의 사격. 그녀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정체와 그녀의 활약을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알프스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독일 바이에른 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올림픽 사격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세계 각국의 재벌들과 정치인들이 모이는 비공개 클레이 사격 경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안전관리원 유니폼을 입고 조용히 사격장 구석을 돌아다녔어요. 35살, 평범한 얼굴에 평범한 체격. 누가 봐도 그저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죠. 그녀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이쪽입니다. 슈바르츠 회장님. 커다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독일 군수산업의 거물 빅토르 슈바르츠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린 그는 마치 왕처럼 걸었어요. 턱을 치켜들고 가슴을 내밀고 오늘 내가 준비한 장비를 보면 모두 놀랄 거야. 빅토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천만 원짜리 독일제 정밀 사격총이 들려 있었죠. 햇빛에 반짝이는 총신이 마치 보석처럼 빛났어요. 지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죠. 그저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뿐이었어요. 아버지, 또 시작이네요. 젊은 여성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타리나였어요. 빅토르의 24살 딸이었죠. 그녀는 아버지의 과시욕에 지쳐 보였습니다. 카타리나, 이런 자리에서는 체면이 중요해.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빅토르는 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만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장비입니다. 회장님, 역시 슈바르츠
회장님이십니다. 아첨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빅토르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사격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안전 점검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인츠 대령이었어요. 빅토르의 경호실장인 그는 매의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하인츠는 곧 시선을 돌렸어요. 그녀를 그저 평범한 직원으로 여긴 것이었죠. 지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쓴웃음이 올라왔습니다. 모르는 게 나을 거예요. 대령님. 그녀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표적 거리를 확인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사격대의 안전장치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평생 이 일만 해온 사람처럼. 사실 그것은 반만 맞는 말이었죠. 10년 전 지연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고스트 아이. 경찰 특공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저격팀장. 테러범과 인질범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전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과거가 되었어요. 마지막 작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의 비명소리. 자신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조금만 더 정확했다면 그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그녀는 그저 안전관리원 박지연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람. 저기, 안전요원. 거만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빅토르였어요. 네, 회장님. 지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격대 준비는 다 됐나? 곧 시작할 거니까 제대로 확인해. 빅토르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눈에는 무시가 가득했죠. 여자, 안전요원.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회장님. 좋아. 물러가 있어. 방해되지 않게. 빅토르는 손을 휘저으며 그녀를 쫓아냈어요. 마치 파리를 쫓듯이.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카타리나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례함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녀는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가 원래 좀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지연의 대답은 짧았지만 따뜻했어요. 카타리나는 왠지 이 여성이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1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에는 뭐 하셨어요? 순간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카타리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애매한 대답이었죠. 카타리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법이니까요. 사격 경연회가 시작됐습니다. 각국의 부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시작했어요. 총소리가 울려 퍼졌고 클레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이어졌죠. 빅토르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사격대에 섰어요. 수천만 원짜리 장비를 들고서 말이죠. 300m 거리의 클레이 사격이라 쉽지 않을 텐데요. 회장님. 누군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하, 이 장비면 문제 없어. 독일 기술력의 결정체야.
빅토르는 호기롭게 웃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쏘는 사람이 문제라면 소용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빅토르의 자세를 봤어요.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고 호흡이 불규칙했죠. 실패할 거예요. 지연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첫 번째 클레이. 빗나갔어요. 두 번째 클레이. 또 빗나갔습니다. 세 번째 클레이. 역시 실패였죠. 사격장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빅토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굴욕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죠. 바람이 너무 강해서 그래. 그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도 0점 조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의 실패를 목격했으니까요. 그때 빅토르의 눈에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여자 안전요원.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이 왠지 그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봐, 안전요원. 빅토르가 그녀를 불렀어요. 목소리에는 아기가 담겨 있었죠. 네, 회장님. 너도 한번 해보지 그래? 이 클레이 사격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요원이 사격을요? 여자가 무슨. 빅토르는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만약 내가 이걸 성공하면 10억을 주지. 어때? 그것은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이었어요. 여자가 그것도 평범한 안전요원이 할 수 있을 리 없다는 조롱이었죠.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고스트 아이. 그 이름이 속삭였습니다. 보여줄까?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과거는 묻어두기로 했으니까요. 회장님, 전 그냥 안전요원입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지? 여자가 무슨 사격을. 그냥 10억이나 받고 가. 자선이라고 생각해. 빅토르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카타리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의 성차별적 발언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아버지, 그만하세요. 카타리나, 넌 가만히 있어. 빅토르는 딸을 무시하고 다시 지연을 봤습니다. 어때? 도전해볼 거야. 안 할 거야?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범했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죠. 아주 잠깐이었지만 하인츠는 그것을 봤어요. 포식자의 눈이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조용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었죠. 사격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요원이 사격을 한다고? 그것도 여자가? 지연은 천천히 사격대로 걸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조롱하는 시선, 의심하는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어요. 손에 든 것은 기본형 사격총이었습니다. 빅토르의 수천만 원짜리 장비와는 비교도 안 되는 평범한 총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알프스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어요. 10년 전의 자신을, 고스트 아이를. 눈을 뜨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연이 사격대에 서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빅토르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죠.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자, 다들 잘 보세요. 안전요원이 사격하는 진귀한 광경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총을 들어올렸을 뿐이었죠. 평범한 기본형 사격총. 사격장에서 초보자들에게 빌려주는 그런 총이었어요. 저 총으로 300m를 맞춘다고? 누군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빅토르가 방금 전 수천만 원짜리 최첨단 장비로도 실패한 거리였어요. 그런데 저런 기본 장비로? 그것도 여자가?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생각으로는요. 지연은 천천히 총을 어깨에 걸쳤어요. 자세를 잡는 그녀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 부드러웠죠. 하인츠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저 자세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전요원이 저런 완벽한 자세를 취할 리 없었죠. 그것도 아무 망설임 없이. 빅토르는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굴욕을 만회할 생각뿐이었죠. 클레이, 발사 준비. 심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 지연의 호흡이 바뀌었어요. 길고 깊은 숨. 그리고 멈춤.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사람들의 속삭임도,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오직 표정만이 그녀의 세계에 존재했죠. 탕. 첫 번째 클레이가 날아올랐습니다.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1초, 2초, 사람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했을 때, 빵. 총성이 울렸습니다. 300m 밖에서 클레이가 산산조각 났어요. 뭐야? 빅토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운이 좋았을 거예요. 분명 그럴 거예요. 초보자의 행운.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두 번째 클레이가 발사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랐어요. 지연이 방아쇠를 당기기까지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죠. 빵. 또다시 정확한 명중이었습니다. 사격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가능한 일이야? 안전요원이 맞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클레이. 모두 완벽하게 명중했습니다.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빅토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3번이나 실패한 것을 이 여자는 5번 연속으로 성공했어요.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못한 장비로. 굴욕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운이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빅토르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총을 내려놓고 그를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죠. 운이었을까요? 조용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어요. 빅토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었죠. 그것도 여자에게, 평범한 안전요원에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더 어려운 걸로 해보자. 빅토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위험한 목소리였죠. 500m 이동 표적. 어때? 할 수 있겠어? 주변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500m 이동 표적은 프로 선수들도 어려워하는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산풍이 불고 있었죠. 바람의 방향도 계속 바뀌고 있었고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카타리나가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건 너무해요. 왜 이러세요? 조용히 해. 카타리나. 빅토르가 딸을 노려봤어요.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죠. 내가 제안하는 거야. 10억이 20억이 되는 거지. 어때? 안전요원? 그는 다시 지연을 받습니다. 물론 못한다면 이해해. 여자가 하기엔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성차별적인 조롱이었어요. 지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고스트 아이. 그 이름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보여줄까? 진짜 실력을?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과시는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꼭 해야 하나요? 겁나? 그럼 그만둬도 돼. 여자는 원래 이런 거 못하니까. 빅토르의 말에 주변 남자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저격수를 한다고? 특공대는 남자들이나 하는 일이야. 넌 절대 못해. 그때도 똑같았어요. 모두가 그녀를 무시했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고스트 아이가 되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죠. 마지막 그날까지는. 지연의 손이 다시 총을 잡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사격장의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500m 이동 표적, 강한 산풍, 기본 장비,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어요. 표적이 준비됐습니다. 작은 원판이 레일을 따라 빠르게 움직일 예정이었죠.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바람을 느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초속 8m, 아니 9m.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표적의 움직임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속도, 방향, 패턴. 모든 것을 계산했어요. 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넌 고스트 아이야. 눈을 뜨자 세상이 느리게 움직였어요. 표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불규칙하게. 지연은 총을 들었어요. 하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1초, 2초, 3초. 사람들이 의아했을 때 그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빵. 총성과 동시에 500m 밖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어요. 명중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빅토르가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하인츠가 망원경으로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정중앙이었어요. 완벽한 명중이었죠. 확인했습니다. 명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어요. 사격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지연은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빅토르를 봤어요. 이제 됐나요? 조용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빅토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창백해졌어요.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당신, 대체 누구야?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카타리나가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성은 정말 평범한 안전요원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하인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의 정체를 밝혀야 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알프스의 바람이 지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만족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잃지 않았구나. 실력을 말이에요. 사격장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의심하면서. 빅토르는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렸어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죠. 한 번 더 해봐. 그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방금 건 우연이었을 거야. 절대 두 번은 못해. 지연은 그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자존심에 매달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좋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이번에는 빅토르가 직접 조건을 정했습니다. 700m, 바람 부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표적, 크기는 절반으로.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프로 선수도 어려운 수준인데. 하지만 빅토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번뜩였어요. 무너진 자존심을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었던 거죠. 30억. 성공하면 30억을 주겠어. 미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죠. 그녀는 총을 다시 들었습니다.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인질범이 건물 옥상에 있었고 아이가 총구 앞에 있었어요. 거리는 800m. 비와 바람이 심했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스트 아이는 해냈어요. 단 한 발로. 아이는 살았고 범인은 제압됐죠.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지연의 눈이 변했어요. 평범했던 갈색 눈동자가 매의 눈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하인츠가 숨을 들이켰어요. 저 눈빛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어디서였을까요? 표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700m 거리에서 바람과 반대로 움직이는 작은 표적. 게다가 산풍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서서 기다렸습니다.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1초, 2초, 3초, 4초, 5초.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을 때 빵!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700m 밖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어요. 명중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빅토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죠. 하지만 지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총을 내리지 않고 다시 조준했어요.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미 성공했는데 왜 또 쏘려는 걸까요?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세 개의 표적을 동시에 띄워주세요. 각각 500m, 600m, 700m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세 개를 연속으로? 그것도 다른 거리에? 불가능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일이었죠. 그건 미친 짓이야. 빅토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를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친 짓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순간 하인츠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고스트 아이. 그는 기억해냈어요. 5년 전 뉴스에서 봤던 전설적인 저격수. 경찰 특공대 최초의 여성 팀장.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사람. 그런데 왜 여기에? 왜 안전요원으로? 세 개의 표적이 동시에 날아올랐습니다. 지연은 숨을 멈췄어요.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표적들의 궤적이 보였고 바람의 흐름이 보였으며 탄도가 그려졌죠. 빵, 빵, 빵. 세 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표적이 모두 산산조각 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숨조차 쉬기 어려웠죠. 카타리나가 입을 벌린 채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경외감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당신은 대체... 빅토르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총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지연입니다. 안전관리원이죠. 하지만 하인츠는 이미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맙소사, 정말 고스트 아이야.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고스트 아이? 전설의 그 고스트 아이? 하인츠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5년 전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전설의 저격수 고스트 아이 100% 성공률로 은퇴. 경찰 특공대 최초 여성 팀장 전설을 남기고 떠나다. 사진은 없었지만 기록은 놀라웠습니다. 127건의 작전, 127번의 성공.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죠. 빅토르가 기사를 읽으며 몸을 떨었어요. 그런데 왜 은퇴를? 하인츠가 다른 기사를 찾았습니다. 비극의 작전, 고스트 아이 팀원 3명 사망. 완벽했던 저격수의 유일한 실패.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동료들의 비명, 자신의 총알이 0.1초 늦었던 순간, 구하지 못한 생명들. 그만하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빅토르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충격, 굴욕, 그리고 이상하게도 존경? 내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그는 말을 더듬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냥 안전관리원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어요. 고스트 아이가 돌아온 것이었죠. 비록 잠시뿐이었지만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카타리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녀를 봤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알프스의 차가운 바람이 사격장을 휩쓸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지연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과 존경이 가득했죠. 전설이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하인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야 했어요. 고스트 아이. 그 전설적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야 했죠.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에는 5년 전 극비 작전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 도심 테러 진압 작전. 지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그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날. 하인츠가 계속 잃었습니다. 인질 12명, 테러범 5명, 고스트 아이 팀 투입, 작전 시간 47분. 그가 말을 멈췄어요. 다음 내용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빅토르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하인츠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폭탄이 2개였다고 합니다. 정보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지연의 눈이 감겼어요. 그날의 악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비 오는 밤, 건물, 옥상. 그녀는 저격 위치에 있었고 팀원 3명이 진입했어요. 첫 번째 폭탄은 해체했죠. 모두가 안심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두 번째 폭발음. 고스트 아이는 인질 전원을 구했습니다. 테러범도 모두 제압했고요. 하인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팀원 3명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지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0.3초만 빨랐다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카타리나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빅토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조롱했던 여성이 이런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니. 12명의 생명을 구하고도 3명을 잃은 죄책감에 시달렸다니. 그래서 은퇴하신 거군요. 하인츠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었어요. 제 총구 끝에서 동료들의 얼굴이 보였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밤 그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를 구하지 못했냐고 물었죠.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빅토르가 무릎을 꿇었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독일 최고의 재벌이 무릎을 꿇다니.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연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회장님.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분노는 없었습니다. 빅토르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죠.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허세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말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빅토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다면 소용없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회장님은 총을 들었지만 생명의 무게는 모르시죠. 빅토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 총은 그저 비싼 장난감이었으니까요. 재벌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사격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말을 곱씹고 있었죠. 카타리나가 아버지를 봤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작아 보였습니다. 돈과 권력 뒤에 숨은 나약한 인간으로 보였죠. 당신 말이 맞습니다. 빅토르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오만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빅토르가 계속했어요. 전 총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총으로 생명을 구했죠. 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처음으로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하인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전관리원을? 지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알프스의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속죄예요. 짧은 대답이었죠. 더 이상 총으로 사람을 구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안전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매일 사격장의 안전을 점검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카타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여성은 영웅이었습니다.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선 영웅.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키는 조용한 영웅. 빅토르가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30억입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전 돈 때문에 총을 든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빅토르가 당황했어요. 30억을 거절하다니. 그것도 정당하게 얻을 자격이 있는데. 지연이 돌아섰습니다. 전 가겠습니다. 할 일이 있거든요. 잠깐. 빅토르가 그녀를 불렀어요. 최소한 제 사과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진심입니다. 지연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본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간단한 조건이었지만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죠. 빅토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알프스의 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설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다만 조용히, 겸손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지연이 떠나려 할 때 카타리나가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잠시만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지연이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본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펐지만 따뜻했어요. 뭔가 하실 말이 있나요? 카타리나가 망설였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대단한 여성 앞에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죠.
저도 사격을 배우고 싶어요.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지연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왜요? 당신처럼 되고 싶어서요. 카타리나의 대답은 순수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24살의 젊은 여성, 재벌의 딸이지만 눈빛은 진실했죠. 사격은 어려워요. 특히 여성에게는 더 그렇죠. 알아요. 하지만 카타리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깨달았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평생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어요.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카타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고 알았어요. 진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지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이 젊은 여성에게서 과거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사격을 배우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가짐이 다르다면 가능하죠. 카타리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때 빅토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웠죠. 박지연 씨. 그가 정중하게 불렀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연이 그를 봤어요. 빅토르의 얼굴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우리 회사의 안전, 교육, 총책임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직원 5만 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연봉은 당신이 정하십시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이미 제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안전관리원보다는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빅토르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뭔가요? 가끔은 우리 회사에 와서 직원들을 가르쳐 주세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지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순간 빅토르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풀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오만함의 벽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죠. 하인츠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고스트 아이님. 그가 경례를 했어요. 군인다운 정확한 경례였죠. 영광입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나서.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더 이상 고스트 아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인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영웅은 은퇴해도 영웅입니다. 무거운 말이었죠. 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전 영웅이 아니에요. 동료들을 구하지 못했는걸요. 12명을 구했습니다. 하인츠가 말했어요. 그 12명은 지금도 가족과 함께 살고 있죠. 당신 덕분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우는 것이었죠. 카타리나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어요. 정말로.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프스의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빅토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진정한 실력과 인격이 진짜 가치라는 걸. 그가 딸을 봤습니다. 카타리나,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된 걸 가르쳤구나. 카타리나가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니에요, 아빠. 오늘 바뀌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퍼졌죠. 어쩌면 오늘 일이 모두에게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이제 가봐야 해요. 그녀가 돌아섰어요. 기다려 주세요. 빅토르가 외쳤습니다. 최소한 차라도 태워드리겠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걸어가는 게 좋아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죠. 세 사람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빅토르가 중얼거렸어요. 진짜 영웅이죠. 카타리나가 대답했습니다. 석 달 후, 빅토르의 회사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학벌과 배경이 아닌 실력으로 직원을 뽑기 시작했죠. 여성 임원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카타리나는 사격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죠. 목표는 지연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여전히 알프스 산맥의 사격장에서 일했어요. 조용히, 묵묵히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가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동료들아, 나는 여전히 사람들을 지키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